노숙자 강민준이 하루아침에 대기업 오성그룹의 대릴 사위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신분을 비웃었지만 그는 사실 25년 전 실종된 오태산 회장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몰라보고 사위로 들인 회장과 외손녀와 결혼한 아들. 이 복잡한 운명 속에서 강민준은 자신을 노리는 세력과 맞서며 그룹의 진짜 후계자로 거듭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밤 11시 서울 외곽의 오래된 폐기물 처리장 주변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낡은 철골 구조물과 쓰레기 더미만 가득했죠. 바로 이곳에 노숙자 강민준이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평소처럼 버려진 자재를 살피던 중 인근 폐창고에서 희미한 인기척을 감지했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창고 벽에 깨진 틈으로 내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2명의 건장한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위협을 받는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그 여성은 바로 오성그룹 오태산 회장의 귀한 외손녀 오은서 씨였습니다. 은서 씨는 괴한들에게 그룹 경영권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를 넘기라는 협박을 받고 있었죠. 민준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폐자재 더미에서 길고 녹슨 철근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철근을 쥔 채 창고의 뒷문을 힘껏 발로 차부수며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괴한들은 갑작스러운 침입자의 등장에 당황하며 민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민준은 노숙 생활에서 단련된 민첩함으로 괴한들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민준은 철근을 무기로 사용하기보다 주변에 쌓여있던 나무 상자를 걷어차 시야를 가렸습니다. 이어서 준비된 폐타이어를 밀어내 괴한들의 발을 묶었죠.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은서 씨는 민준의 예상치 못한 대처와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혼란을 틈타 민준은 재빨리 은서 씨의 손목을 잡고 창고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괴한들이 뒤쫓아왔지만 민준은 복잡하고 어두운 폐기물 처리장의 지형을 완벽하게 이용해 따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후 은서 씨는 민준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은서 씨는 자신을 납치하려 한 배우의 아버지인 문중호 씨가 있을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문중호 씨가 그룹의 경영권을 찬탈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은서 씨는 민준에게 자신의 안전을 위한 특수한 보호막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보호막이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은서 씨는 노숙자인 민준이 자신의 남편이 된다면 아버지가 함부로 자신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준은 자신에게 이 결혼이 오성그룹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은서 씨의 계약 결혼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민준은 결혼 후 오성그룹 내부의 모든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구했습니다. 은서 씨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그 조건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노숙자 강민준은 하루아침에 재벌가 외손녀의 남편이 되는 기막힌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태산 회장의 친아들을 사위로 맞이하게 될 복잡한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강민준과 오은서의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는 오성그룹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오태산 회장님은 외손녀가 하필 노숙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에 대노하셨습니다. 회장님은 즉시 은서 씨와 민준 씨를 집무실로 호출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은서 씨의 아버지이자 그룹 사위인 문중호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중호 씨는 민준 씨를 향해 거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노숙자의 신분과 불분명한 과거를 들먹이며 돈을 노린 사기꾼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문중호 씨는
민준 씨가 오성그룹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는 회장님에게 결혼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문중호 씨의 맹렬한 비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현재는 말소된 상태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은서 씨를 진심으로 지켜줄 수 있다고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민준 씨의 눈빛은 비록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어떤 재벌가 후계자보다도 강렬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오태산 회장님은 민준 씨의 그 당당함과 깊은 눈빛에 묘한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회장님은 25년 전 잃어버린 친아들의 모습과 민준 씨의 분위기가 매우 비슷하다고 느끼셨습니다. 회장님은 자신의 감을 믿고 민준 씨의 배경을 비밀리에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중호 씨 몰래 진행하도록 엄명을 내리셨죠. 며칠 후 오태산 회장님은 결국 민준 씨와 은서 씨의 계약 결혼을 공식적으로 승낙했습니다. 회장님은 문중호 씨에게 경영권 다툼에 끼어들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회장님의 결정에 문중호 씨는 극도로 분노했지만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민준 씨를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준 씨는 오성그룹 저택 내의 별채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외손녀의 남편이었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계약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민준 씨는 저택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이 찾고 있던 오성그룹의 25년 전 사고 관련 기밀 정보를 은밀하게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그룹 사고의 연관성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오태산 회장님은 민준 씨에게 그룹 계열사 중 가장 골치 아픈 물류관리직 자리를 내주셨습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특혜였지만 실제로는 민준 씨의 능력과 성실성을 시험하는 자리였습니다. 민준 씨는 이 자리가 그룹 내부의 실정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알고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그의 복잡한 운명은 이제 막 거대한 그룹 내부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강민준 씨는 오성그룹 계열사 물류관리직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회장의 사위라는 명목으로 출근했지만 문중호 씨 측근들은 그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팀원들은 민준 씨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고 고의적으로 자료를 누락시키며 따돌림을 가했습니다. 문중호 씨는 민준 씨가 전문성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가장 복잡하고 오래된 재정 문제를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문제는 그룹 내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워 몇 달째 방치되어 있던 골칫덩이였습니다. 문중호 씨는 민준 씨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무능한 사위로 낙인 찍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과거 천재 공학도였던 뛰어난 분석력을 발휘했습니다. 민준 씨는 단 하룻밤 만에 복잡한 재정 자료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문제의 핵심이 단순한 회계 실수가 아닌 낡은 전산 시스템의 구조적 오류임을 발견했죠. 이어서 비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개선할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민준 씨의 이 보고서는 놀라운 성과로 즉시 오태산 회장님께 보고되었습니다. 회장님은 노숙자였던 민준 씨의 숨겨진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민준 씨는 회장님의 신뢰를 얻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문중호 씨의 견제는 오히려 민준 씨의 능력을 입증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문중호 씨는 민준 씨가 회장님의 신뢰를 얻자 더욱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는 민준 씨가 단순한 노숙자가 아님을 직감했죠. 문중호 씨는 사설 탐정을 통해 민준 씨의 과거 신원 조사를 더욱 심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곧이어 민준 씨가 25년 전
오성그룹의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와 연루되었던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문중호 씨는 민준 씨가 복수를 위해 그룹에 접근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그룹의 기밀 문서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를 내부 고발자 혹은 기밀 유출 혐의자로 몰아 제거하려는 무서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문중호 씨의 수상한 움직임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오은서 씨는 아버지인 문중호 씨가 민준 씨를 괴롭히는 모습에 반발했습니다. 그녀는 공식적인 그룹 회의에서 민준 씨의 업무 능력을 옹호하며 공개적으로 그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회장님의 서재에 숨어들어 25년 전 실종된 회장님의 친아들에 관한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실종 사건이 자신의 과거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강민준 씨는 회장님의 서재에서 발견한 신문 스크랩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25년 전 오성그룹의 하청업체 사고 기록과 회장님, 아들 실종 사건의 시간대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의 과거가 이 사건의 중심에 있음을 강하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은서 씨는 늦은 밤까지 민준 씨가 별채에서 수많은 기밀 자료와 서류들을 분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가 단순히 돈을 노린 노숙자가 아님을 깨닫고 그에게 깊은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은서 씨는 민준 씨에게 자신의 계약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은서 씨는 민준 씨에게 저택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밀, 회의 내용과 문중호 씨의 수상한 동향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 역시 은서 씨가 자신을 믿고 협력하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이 찾던 복수의 대상인 오성그룹의 일원인 은서 씨에게 진정한 감정을 느끼는 것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은서 씨가 자신이 겪은 비극적인 과거와 무관한 순수한 존재임을 알고 그녀에게 해를 입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복잡한 감정은 그의 계획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민준 씨는 문중호 씨가 조작한 기밀 문서에 대한 정보를 은서 씨로부터 입수했습니다. 그는 이 정보를 역으로 이용하여 문중호 씨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고 문중호 씨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핵심 증거들을 은밀히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태산 회장님은 민준 씨의 뛰어난 일 처리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회장님은 민준 씨에게 어린 시절 잃어버린 아들이 사용했던 방을 공개했습니다. 회장님은 이 행동이 민준 씨의 반응을 살피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 방에서 낡은 장난감 하나를 발견하고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파편적인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을 겪었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의 기억과 회장님 아들 실종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를 증명할 결정적인 DNA 검사 결과나 확실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초조함은 커져갔습니다. 그는 문중호 씨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전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중호 씨는 민준 씨가 계속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행동을 보이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중호 씨는 민준 씨에게 그룹의 사활이 걸린 해외 비밀 투자건을 믿기로 하여 그를 외딴 곳으로 유인할 약속을 잡았습니다. 민준 씨는 이것이 함정임을 알고도 그 약속 장소로 향하기로 결심합니다. 문중호 씨는 강민준 씨에게 오성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계약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민준 씨를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폐공장으로 유인했습니다.
문중호 씨는 그곳에 민준 씨가 복수의 단서로 찾던 25년 전 사고 관련 서류가 있을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민준 씨는 이것이 자신을 제거하려는 함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자신의 과거를 밝혀줄 결정적인 단서가 있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는 은서 씨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홀로 문중호 씨가 지정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민준 씨가 폐공장에 도착했을 때 문중호 씨의 사설 경호원들이 그를 즉시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민준 씨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며 그가 기밀 문서를 조작하고 그룹 내부 정보를 빼돌리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폭행은 매우 잔인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문중호 씨는 민준 씨가 결백을 주장하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는 민준 씨를 경찰에 넘기기 직전에 그의 주머니를 뒤져 증거를 찾았습니다. 문중호 씨는 그곳에서 민준 씨가 가지고 있던 오성그룹 하청업체 사고 기록 사본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 파기했습니다. 잔혹한 폭력 속에서 민준 씨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 25년 전 사고 현장의 강렬한 잔상을 명확하게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그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이며 자신이 오태산 회장님의 잃어버린 친아들임을 확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심각한 부상으로 쓰러져 증명할 힘이 없었습니다. 문중호 씨는 민준 씨를 폐공장에 버려둔 채 경찰의 익명의 제보를 통해 민준 씨를 체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는 민준 씨가 체포된 것을 확인하고 안심했습니다. 문중호 씨는 즉시 오성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마지막 이사회 소집을 준비했습니다. 한편 오은서 씨는 민준 씨가 연락 없이 사라진 것을 알고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의 행적을 은밀하게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 오태산 회장님은 아들의 방에서 민준 씨가 두고 간 낡은 장난감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은 비서실에 장난감 조각과 자신의 DNA를 긴급 대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민준 씨는 경찰에 체포되어 구치소로 연행되었습니다. 그는 문중호 씨의 계략에 빠져 그룹을 무너뜨리려 했던 파렴치한 사위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민준 씨는 생사의 위기에 놓였고 그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오태산 회장님의 DNA 검사 결과뿐이었습니다. 오태산 회장님은 비서실장으로부터 긴급하게 전달된 DNA 검사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회장님의 손은 떨렸습니다. 검사 결과는 오태산 회장님과 강민준 씨가 친자 관계임을 99.99%의 확률로 확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애타게 찾던 아들이 바로 자신의 외손녀와 결혼한 노숙자 사위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벅차오르는 감동과 함께 자신의 친아들을 사위로 들인 것도 모자라 문중호 씨가 그 아들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에 격분하셨습니다. 회장님은 문중호 씨가 친아들을 모함하고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을 즉시 파악하셨습니다. 이 순간 회장님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오은서 씨는 문중호 씨의 계략으로 민준 씨가 구치소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가 무고하다고 주장하며 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은서 씨는 민준 씨를 지키기 위해 모든 인맥을 동원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문중호 씨는 민준 씨의 신분이 밝혀졌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문중호 씨는 오성그룹의 이사회를 소집하여 민준 씨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자신을 그룹의 최종 후계자로 추대하려 했습니다.
회장님은 곧바로 경찰에 연락하여 자신의 아들을 부당하게 구금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셨습니다. 회장님의 권력이 동원되자 경찰은 민준 씨를 즉시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이와 동시에 오성그룹 전 이사진에게 최고 기밀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긴급 소집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민준 씨는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오성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그는 회장님이 모든 진실을 알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에서는 문중호 씨가 마치 승리자처럼 경영권 인수를 선언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중호 씨와 이사진이 숨죽인 가운데 오태산 회장님과 강민준 씨가 나란히 회의실 문을 열고 등장하셨습니다. 문중호 씨는 민준 씨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믿기지 않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긴장감 속에서 회장님은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모든 반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태산 회장님은 긴급 소집된 이사회 자리에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문중호 씨는 민준 씨가 옆에 서 있는 모습에 불안했지만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으며 회장님을 경계했습니다. 회장님은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문중호 씨의 모든 경영권 찬탈 시도와 비리 행위를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은 문중호 씨가 그룹 기밀 문서를 조작하고 자신의 아들인 강민준 씨를 모함하여 제거하려 했던 증거들을 이사진들에게 제시했습니다. 문중호 씨는 증거 앞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만 여전히 변명하려 했습니다. 회장님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회장님은 이사진들 앞에서 놀라운 진실을 선언하셨습니다. 강민준 씨가 바로 25년 전 실종되었던 회장님의 친아들이자 오성그룹의 진정한 정통 후계자임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사회장 전체는 회장님의 폭탄 선언에 경악과 충격으로 술렁였습니다. 이사진들은 회장님의 친아들이 나타나자 문중호 씨에 대한 모든 지지를 즉시 철회했습니다. 문중호 씨는 자신이 파묻으려 했던 노숙자가 사실은 그룹의 진짜 주인이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회장님과 민준 씨에게 달려들었지만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에게 즉시 제압당했습니다. 문중호 씨는 그 자리에서 공금 횡령 및 업무상 배임, 그리고 후계자 모해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야망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는 수갑을 찬 채 이사회장을 끌려나갔습니다. 민준 씨는 회장님의 친아들로서 그룹 경영에 참여할 것을 정식으로 수락하고 이사진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은서 씨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노숙자 남편이 알고 보니 자신의 친아버지의 아들, 즉 외삼촌이었다는 기막힌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은서 씨는 민준 씨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에는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의 과거 복수심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오성그룹을 바르게 이끌고 더 이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오성그룹 내의 모든 권력 구도는 오태산 회장님과 강민준 씨를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정리된 후 강민준 씨는 오성그룹의 부회장 직책을 공식적으로 맡았습니다. 그는 취임 후 그룹의 비효율적인 구조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민준 씨의 혁신적이고 투명한 경영 방식은 그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민준 씨는 과거 25년 전 자신이 겪었던 사고의 희생자들에게 오성그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진행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로써 민준 씨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오은서 씨는 자신의 남편이 외할아버지의 친아들이었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잡한 가족 관계를 넘어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과 신뢰를 확인했습니다. 민준 씨와 은서 씨는 계약 관계를 종료하고 진정한 부부로서의 혼인 신고를 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오태산 회장님은 잃어버렸던 아들 민준 씨를 되찾으셨습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외손녀 은서 씨가 민준 씨의 아내라는 사실에 깊은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셨습니다. 회장님은 두 사람이 만들어갈 새로운 가문을 축복하셨습니다. 메인 빌런이었던 문중호 씨는 횡령, 배임, 청부폭력 등 모든 범죄 혐의가 입증되었습니다. 그는 재판을 통해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고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오성그룹은 문중호 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재정비되었습니다. 강민준 씨의 혁신적인 경영 철학과 청렴함 덕분에 오성그룹은 긍정적인 사회적 평가를 받으며 주가가 급상승했습니다. 민준 씨는 과거 고아원에서 자라난 어려운 시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룹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헌 활동을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오태산 회장님은 모든 상황이 안정되자 민준 씨에게 그룹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완전히 이양하셨습니다. 회장님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나 두 젊은 부부의 성장을 지켜보기로 하셨습니다. 민준 씨는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그룹을 이끌었습니다. 노숙자에서 시작해 재벌가 후계자로 거듭난 민준 씨와 그를 믿고 사랑으로 지켜준 은서 씨는 행복하게 오성그룹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파격적인 반전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하는 막장 드라마의 완벽한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